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 바로 구성주의입니다. 이름은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우리 교실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생각이에요. 학생들이 과연 어떻게 배우고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갈까요?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죠. 자,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여러분, 학생의 머리가 그냥 텅 빈 창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세요? 선생님이 지식을 막 부어주면 그걸 차곡차곡 쌓아두기만 하는 그런 공간? 만약 아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럼 대체 학습이라는 건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? 바로 이 질문에 대해 구성주의가 정말 흥미로운 답을 내놓습니다. 구성주의의 핵심 아이디어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. 지식은 누가 밖에서 머릿속에 쏙 넣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게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재료 삼아서 직접 만들어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. 뭐랄까 마치 레고 블록을 가지고 자신만의 멋진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요. 이 레고 블록 비유, 오늘 이야기 끝날 때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. 자, 그런데 말이죠. 이 지식을 건축한다는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두 명의 거장이 좀 다른 생각을 했어요. 바로 개인의 역할을 아주 중요하게 본 피아제,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핵심이라고 말한 비고츠키입니다. 이 두 사람의 생각을 딱 놓고 비교해 보면 아하, 구성주의가 이런 거구나. 그림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. 먼저 피아제를 볼게요. 피아제는 학생을 나 홀로 탐험가에 비유했어요. 아이가 혼자서 세상을 탐험하고 이것저것 만져보고 실패도 해보면서 스스로 지식의 집을 지어간다는 거죠. 반면에 비고치키는요, 우리를 함께 짓는 건축가로 봤어요. 지식이라는 건 혼자 뚝딱 만드는 게 아니라 친구랑 선생님이랑 같이 대화하고 또 협력하면서 함께 지어 올리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. 그러니까 학습의 중심을 개인으로 보느냐 아니면 사회적인 관계로 보느냐, 바로 이 지점에서 두 사람의 생각이 딱 갈리는 겁니다. 특히 비고치키 이야기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이 바로 이 근접 발달 영역, 줄여서 ZPD라고 부르는 건데요. 이게 뭐냐면요. 아이가 혼자 힘으로는 아직 못하지만 어른이나 좀 더 잘하는 친구가 살짝만 도와주면 해낼 수 있는 그 잠재력의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. 딱 좋은 예가 자전거 배우는 거죠. 혼자서는 못하지만 아빠가 뒤에서 살짝 잡아주면 탈 수 있잖아요. 바로 그 아빠의 손길이 발판, 영어로는 스캐폴딩이라고 하는 도움이 되는 거고요. 이 발판 덕분에 아이는 지금의 자기 능력을 훌쩍 뛰어넘어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피아제랑 비고츠키가 구성주의의 양대 산맥을 딱 만들었다면 이들의 아이디어를 이어받아서 더 발전시킨 학자들도 있겠죠? 구성주의라는 큰 팀 안에서 누가 누구랑 더 마음이 맞았는지 한번 팀을 나눠서 살펴볼까요? 먼저 팀 개인. 여기엔 피아제의 생각을 이어받은 퍼포트가 있어요. 퍼포트는 아이들이 예를 들면 코딩 같은 디지털 도구를 가지고 직접 뭔가를 만들어 보면서 배운다고 주장했어요. 피아제가 말한 탐험가가 현대의 창작자, 즉 메이커가 된 거라고 볼 수 있죠. 자, 그럼 팀 소셜 쪽에는 누가 있을까요? 바로 브루너가 있습니다. 이분은 정답을 툭 던져주지 말고 학생들이 스스로 답을 발견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. 근데 이 발견이라는 게 혼자 끙끙대는 것보다 여럿이 토론할 때 훨씬 잘 되잖아요. 그래서 비고츠키와 한 팀으로 묶이는 거죠. 그리고 이들과는 또 살짝 다른 관점에서 경험이 짱이다를 외친 학자들이 있습니다. 바로 존 듀이와 데이비드 콜브. 듀이는 그 유명한 learning by doing, 즉 해보면서 배운다는 말을 했죠. 직접 해보는 경험이 지식을 만드는데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. 콜브는 이걸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그냥 경험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해보고 그게 어땠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거기서 나름의 원칙을 만들고 그걸 또 다른 데 써먹어보는 이런 경험의 사이클을 이야기했어요. 결국 두 사람 다 책상에 앉아서 머리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부딪혀야 진짜 배움이 일어난다고 본 거죠. 와, 근데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정말 파격적인 주장을 한 사람도 있어요. 바로 글라저스펠트라는 학자인데요. 이분은 급진적 구성주의라는 이름처럼 진짜 급진적이에요.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 같은 건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. 왜냐? 모든 지식은 결국 각자가 경험한 걸 바탕으로 만들어지니까요.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건 진짜 세상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경험해서 만들어낸 나만의 세상이라는 거죠. 와, 이거 정말 철학적이지 않나요? 자,
지금까지 여러 학자들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, 이론은 알겠는데, 그래서 이걸 우리 교실에서 도대체 어떻게 쓰라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. 맞습니다. 지금부터는 이론에서 벗어나서 실제 학교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이 4가지 전략, 사실 오늘 우리가 만난 학자들의 핵심 아이디어를 쏙쏙 뽑아온 거예요. 첫 번째, 브루너를 따라서 정답부터 말해주지 말고 이건 왜 그럴까 하고 질문을 툭 던져서 아이들이 호기심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. 두 번째는 비고츠스키 스타일이죠. 혼자 공부하게 두지 말고 친구들이랑 같이 토론하고 머리를 맞대서 문제를 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. 세 번째, 이건 피아제의 가르침이에요. 아이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낼 때까지 좀 답답해도 꾹 참고 기다려주는 인내심. 마지막 4번째는 듀이의 정신을 살려서 교과서 문제만 풀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텃밭도 가꿔보고 우리 동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해보는 것처럼 진짜 살아있는 과제를 주는 거죠. 와, 오늘 정말 많은 학자들 이야기가 나왔죠? 머리가 좀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.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거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오늘 구성주의 제대로 이해하신 거예요. 자, 첫 번째 핵심입니다. 바로 학습은 누가 떠먹여주는 걸 받아먹는 게 아니라 학생이 직접 벽돌을 쌓아 집을 짓는 것처럼 능동적인 건축 활동이라는 거. 이게 제일 중요해요. 그리고 두 번째는요. 그 지식의 집을 지을 때 피아제가 말한 것처럼 혼자서 멋지게 지을 수도 있고 비고츠키가 말한 것처럼 여러 사람이랑 힘을 합쳐서 더 튼튼하게 지을 수도 있다는 거. 혼자서도 함께도 둘 다 가능하다는 점이죠. 자,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포인트입니다. 바로 선생님의 역할이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. 더 이상 무대 위에서 지식을 쫙 쏟아내는 전달자가 아니에요. 대신 아이들이 스스로 집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조력자, 즉 퍼실리테이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. 오늘 구성주의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여러분의 학창 시절 혹은 지금 무언가를 배우는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. 그 경험은 지식을 머릿속에 그냥 주입받는 느낌이었나요?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무언가를 즐겁게 건축해나가는 느낌이었나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